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권력 통치 시스템, 주민 감시 통제 시스템의 하나인 북한 주민들이 가두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 사회는 두 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생활. 한 사람이 두 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생활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두 인민반 생활입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저 체제에서 살면서 24시간 365일 평생 직장 생활과 가두 생활을, 인민반 생활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퇴근 후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은 제가 많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추방당에서 1년 반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평양에서 내가 30년을 겪거든. 평양에서의 가두 생활, 인민반 생활, 다시 말해서 가정 생활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민반 생활, 가두 생활, 가정 생활, 어찌 보면 다 같은 거예요. 집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문제 이렇게 볼 때는 같은 겁니다. 북한에서의 가두 생활은 직장 생활을 제외한 모든 생활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인민반 생활, 가두 생활에 속합니다. 평양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간부 사업을 한다든가, 또 범죄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모든 간부 사업인 경우, 노동당 입당시키는 경우도 그렇고, 또 범죄 조사할 때도 직장 생활에 대한 그 대상이 모든 것을 잘한 것 못한 것 깡그리 캐는가 동시에 그 료해 작업을 인민반에까지 들어와서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그 가두 인민반까지 들어와서 인민반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깨끗이 료해합니다. 한 점 의혹이 없이 들이팝니다. 가정혁명안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사는 데서 비사회주의 현상은 저 집에서 범하지 않았는가? 수입대 지출이 맞는가? 맞게 생활하는가? 집에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건 없는가? 관원 상제 같은 거는 당 정책의 요구대로 하고 있는가? 동네에서 이웃 간에 불안은 없는가?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 인민반을 통해서 다 요해합니다. 여기에서 하자가 생기면 간부로 출시 못합니다. 또 여기서 집안에서 가정생활에서 범죄 행위가 좀 있을 것 같다 하면 즉각 잡아갑니다. 평양 시민들은 직장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가두 생활에 들어와서 퇴근 후 생활에서도 항상 긴장감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민반장이 퇴근한 순간부터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매 집을 돕니다. 그 집 오늘 잘 있는가도 인사 차원에서도 돌고, 또 북한은요 선풍기를 못 씁니다. 여름철 같은 데는. 그래서 전기 전략 때문에 계속 전기요금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내에서 좀 일반 주민들은 문을 통풍시켜 놓느라고 출입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출입문하고 저 창문을. 그래서 통풍시켜서 더위를 다소나마 식히자고. 그러니까 인민반장은 그저 수시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집에서 술판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여다봅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 누가 세세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면서부터 그게 몸에 배 있어서 인민반장이 오면 잘 대해주는 척 하면서도 항상 조심합니다. 이게 인민반장입니다. 그러면 인민반장은 어떤 사람들을 뽑는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매 가정이 가두 생활을 통제 감시하는 사람은 인민반장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반장은 전업주부 중에서 나름 정치적 각성이 돼 있다고 판단되고 충실성이 있어 보이는 여성으로 선출됩니다. 가정주부가 선출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인민반장을 선출하고 해당 지역 분당위원회 비준하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사무장, 비서, 동당비서, 담당 보이지돈 비밀경찰, 담당 보안원, 공개경찰 3명이 합심해서 사인을 한 문건이 그 해당 구역의 당위원회에 올라가서, 군당위원회요 구역당위원회 같은 데 올라가서 합의하에 비준하에 떨어진다. 인민반장도 당이 임명한다, 그 말씀입니다.
인민반장 선거를 인민반 구성원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선출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그저 임명돼서 나 오늘부터 인민반장이다 하면 내가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북한에서 인민반장은 공개된 당 비밀경찰 공개경찰이 밀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평양 시민들이 가두생활, 가정생활 일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평양 시민들은요, 가정에서 항시 의무적으로 평양 유선 방송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이걸 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벌써 끄면 검열이 들어와요. 왜 유선 방송을 껐는가? 이것은 당의 목소리니까 자나깨나 유선 방송 개시해서 방송 마지막 밤 12시에 끝날 때까지는 끄질 말라는 거예요. 당의 목소리고 당의 지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TV를 틀어놓고 있어도 그걸 끌 수 없고, 시끄럽다, 소음 때문에 이제 시끄럽다 해도 그걸 끌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은요, 모든 주민들이 퇴근 후 가정에 들어가서도 충실성 교양, 당정책 교양을 받으면서 이미 시각이라도 당과 수령의 지시에 따라 한 사람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 1977년, 1980년 사이에 북한 전역의 유선 방송 체계를 수립해 놨습니다. 평양시는 더 엄격하게 수립해 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평양 시민들은 새벽 5시 스피커에서 나오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2시에는 또 저녁에 울려 퍼지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끝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평양 시민들을 깨우는 노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다. 또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자도 된다 하고 알리는 노래 역시 김일성 장군 노래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드립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김일성이 죽었다고 해서 그 노래 안 부르는 거 아닙니다. 왜? 김일성 족속의 나라기 때문에. 평양시 유선방송은 집에 앉아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청취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베라벨 방송에는 베라벨 거 다 나옵니다. 김일성 족속이 주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가 대해서 선전하고, 오늘 김일성 족속이 평양시와 관련해서 어떤 교시와 훈시를 했는가, 이것도 알려줍니다. 비밀은 빼놓고 일반 주민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공개합니다. 또 당일 또 오늘 평양시 어느 나라 외국인들이 방문하는데 이 사람들의 코스는 어떻게 돼 있다, 오다 가다 갑자기 만나는 경우 어떻게 답변을 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것도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질 때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거든요. 그때는 난 평양시에서만 겪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반항공 및 둥하간제 훈련 이런 걸 계속합니다. 이 모두 불을 껐니, 어느 집에 불이 켜졌니, 이것도 몽땅히 유선 방송을 통해서 사이렌과 함께 유선 방송을 통해서 그 끝날 때까지 유선 방송이 계속 지속합니다. 어느 평촌구역, 봉남동 어느 구역에 어느 집에 아직도 불빛이 나온다. 평양시 대성구역 어느 동 아무 1층 몇 집에 아직도 불빛이 새어난다. 이거 평양 시민들은 이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민반장들이 그 스피커를 들으면서 마당에 나와서 어느 집 불 꺼라, 어느 집 불 새어 나온다, 그렇게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 지시를 바로 스피커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장마철에 밤에 갑자기 장마철이 돼서 대동강에 물이 불어나서 감탕이 유보도까지 올라온다면 그것도 오늘 아침은 이걸 쳐야 된다. 출근하기 전에 이것도 다 이 유선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북한 평양 시민들은 유선 방송을 항시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평양 시민들의 일상이다. 또 북한의 모든 평양 시민들은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퇴근 후에 불시에 제기되는 정치 행사들이 많은데 여간 인민반을 단위로 해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여기에 무조건 동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어느 외국 방송국 기자단이 만수대 김일성 족속의 동상에 올라간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올라간다 하면 그 동상에 올라가는 전 구간을 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시 두 김일성, 김정일을
통해하며 추모하는 평양 시민들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해가지고 또 조직됩니다. 어느 인민반, 어느 동에 어느 인민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올라간다. 이게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 군중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치마저고를 입고 계속 앉아있다가 애들 손목을 끄고 자기네 인민반이 올라가야 될 그 시간이 되면 또 다 줄을 서서 만수대 동상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행사가 뚜렷이 제기됩니다. 어떨 때는 그 새벽 시간에 또 기자들이 뭐 시간이 없는지 그때도 찍는 경우 있어요. 그때도 또 동원돼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정치 행사를 평양 시민들은 직장 생활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치러야 합니다. 또 이렇게 김일성 족속에 조직하는 열병식, 무도회 같은 것들이 김일성 광장이라든가 평양시 중심가에서 벌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또 몽땅 집을 비우고 다 외곽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 행사, 수령의 보위를 위해서 이거는 보장해야 한다 해서 밤에 벌어지든 낮에 벌어지든 열쇠를 다 공개경찰, 비밀경찰한테 맡기고 자기 집에도 못 앉아있고 몽땅 타구역으로 나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 이런 주로 일요일날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는 날에 말하자면 기념일, 북한도 4대 명절 때는 휴식일로 공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휴식일에 진행되는데 그 기간에 휴식하는 주민이 있다 해도 자기 집에서 쉴 수 없다. 행사장이 보이는 먼 거리에서도 보이는 모든 주민들은 특히 중심구역, 그 주변의 주민들은 집을 몽땅 비우고 엉뚱한 데가 앉아 있어야 한다. 이걸 계속 동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행사 시작 전과 끝난 다음에는 출퇴근 시간을 전후해서 출근 시간 전후, 퇴근 시간 후 몽땅 떨쳐내서 그 주변을 다 청소해야 합니다. 이게 평양 시민들이 가도에서 해야 하는 일상생활입니다. 또 모든 평양 시민들은 자기가 사는 구역의 모든 청소를 직접 해야 합니다. 매 인민반은 담당 청소 구역이 다 있습니다. 워낙 구역이 높다나니까 거의 한 주에 2번꼴로 이 청소 당번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세대주가 나가거나 세대주가 없을 때는 그 부인이 나가야 합니다. 남자들은 가정주부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대수로 북한의 가정주부들은 남자들 한숨이라도 더 잘하고 놔두고 밥 안 쳐놓고 빨리 나가서 청소를 하고 들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이날에는 분주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담당구역 청소는 가정주부들이나 그 늙은이들이 나간다. 아동들도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민반인 경우는 그 김일성 광장을 주변으로 해서 상시적인 청소 담당 구역이 있음과 동시에 옥류교 난간도 닦는 구간이 있었고 대동강 유보도 장마철이 이제 들이닥쳐서 흙이 쫙 올리면 우리 인민반이 그 흙을 다 긁어내야 되는 담당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땅 나가서 손으로 긁어서 간탕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한강이 그럴 때면 그 다음날에는 분명히 오늘 아침 내가 지나갈 때만 해도 간탕이 유보도 우까지 올라왔댔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벌써 없어집니다. 얼마나 빨리 하고 그 전문 기관들이 다 있어가지고 북한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백성이 합니다. 그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급받는 죄, 평양시 중심에서 수령이 가까이서 산다는 그 정치적 죄 때문에 이런 걸 평양 시민들은 다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눈 오면 눈치기, 장마철에는 그 흙 긁어내기, 간탕 흙 긁어내기, 외국인이 오면 옥류교 난간 닦기, 김일성 광장 행사가 있으면 그 광장 다 청소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냅니다. 퇴근하면. 이게 평양 시민들이 일상으로 겪는 일이다. 가두 생활에서. 그 다음에 평양 시민들은 직장에서 조직하는 것 외에 가두 인민반에서 조직하는 각종 사회적 지원운동에 항시 참여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인민군대 밥값 지원, 인민군대 생필품 지원, 칫솔, 그 다음에 무슨 치약, 수건, 빨래비누, 이거는 한 달에도 2번씩 긁어가요. 주는 것도 없이. 그다음에 사과배 사과배가 익을 때는 황해도 어느 농장에 김일성이
김일 수령적석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마음껏 먹여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사과철에 병해충을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봉투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싸는 봉투, 자랄 때 봉투, 그걸 한 집에 1인당 100개씩 매해 합니다. 그 다음에 섭조개를 또 많이 길러서 우리 평양 시민들이 이게 섭을 마음껏 먹게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섭조개 기르는 구물까지도 매 가구당 하나씩 무조건 떠서 내라. 우리가 그거 어디서 뜹니까? 다 장마당에 와서 비싸게 사서 두세 개씩 여러 해 동안 냈댔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사과 배 싸는 봉투하고 섭조개 기르는 뭐 구물 그 지원하면서부터 더 못 먹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좀 먹었는데 이걸 지원하면서 지원 운동을 하는 정기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원하다 못해 인분 지원, 비료까지 지원하랍니다. 괜히 어디서 비료를 구합니까? 국가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해서 해당된 키로수를 바치지 못하면 거기에 해당된 뇌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술, 담배 이런 걸 마련해서 바쳐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분을 가져오고 비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북한은 시스템이 이제는 다 망가져서 정군중 쪽 지원운동으로 다 돌아갑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또 수매운동, 매 가족에게 수매 계획이 내려옵니다. 파지, 파고철 이거는 키로수가 다 있습니다. 이거 평양 시민들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제기되는 것 외에도 가도에서 제기되는 이 모든 각종 사회적 지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평을 부리거나 잘 참가하지 않으면 주민 소개 사업 때 평양시에서 이주돼서 지방으로 추방돼 가야 합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평양 시민들은 퇴근에서도 2, 3일에 한 번꼴로 인민반 회의에 꼭 참가해야 되고, 사실 직장 생활은 나름 그건 정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적응이 되고 습관이 되는데, 또 직장에서 생활비도 타고 배구표도 타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가두 생활은 뭐 돈을 주는 것도 없고 특별히 배구표를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저거 그 정말 그 밥값 지원, 생필품 지원, 봉투, 못뜨기 시절은 못뜨기 철에는 그 못뜨는 의자까지 이게 그저 들쑥날쑥합니다. 필요한 건 몽땅 내립니다. 그 품종을. 이 다양성과 불일관성 때문에 정말 인민반 생활이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아마 지방 주민들도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이런 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민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북한은 이 정군중적 지원운동, 대중운동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낙후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경제가 다 멎어서 핵미사일 때문에 국제 지원이 다 차단되고, 이제는 북한을 정상적으로 아무리 경제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농업 생산량을 높이려고 해도 이거는 이젠 불가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80년대 말부터 그 조짐이 보여서 그때부터는 대중적 노력동원, 대군중적 지원운동으로 국가를 간신히 연명해 나가고 있는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가두에 이제 살면 동장, 반장 있어요. 다 있는데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 매일 오거나 뭐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들볶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씩 이제 무슨 사용료라든가 지시사항 같은 게 있으면 쭉 한 바퀴 돌고 하는데 그게 1년에 한두 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네 청소 동원돼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몽땅 내려서 새벽에 마당 쓰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뭘 내라고 찾아다니는 일도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걸 내라고 촉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만 들어오면 그야말로 나만의 성역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 집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전량지차에 대한민국에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과 비교해 볼 때 항상 마음속에 대한민국은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